안녕하세요. 귀농스쿨TV입니다. 오늘은 직장생활 18년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정읍으로 귀농해서 무농약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계신 귀농 8년차 솔바람농원 유재영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아무 준비 없이 귀농을 시작했다가 과잉 투자로 빛에 허덕이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솔바람농원 대표님 역시 초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38살에 내려왔거든요. 18살에. 네. 자리를 지금도 잡았는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힘들었죠. 제가 빚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농사를 지면서 빚이 시작된 거예요. 토목 작업부터 전체를 하우스를 할 때 제 돈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작물에 대한 비용이 없는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 품목별 이런 거 했을 때에 대한 자금을 하나씩 받다 보니까 지금 빚이 늘어났는데 재작년부터는 조금씩 탕감을 하고 있죠.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그 경험을 바탕으로 빚 안 지는 귀농을 위한 6가지 현실 조언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8년의 시간을 단축하고 수천만 원의 시행착오 비용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솔바람 농원 대표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0분한테 제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고버섯을 하고 있는데 이 표고버섯의 품목 자체가 임산 품목일까요? 농업 품목일까요? 네, 되게 헷갈리네요. 네네. 그거 한번 답변 한번 달아주세요. 네. 무농약 인증을 맡은 친환경 제품입니다. 수부한테는 요거 1kg 이상입니다. 1kg 이상이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읍에 위치한 솔바람 농원의 유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주작목이 표고버섯하고 부작목이 오이 재배하고 있는 농장이고요. 위치는 내양산 밑에서 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그 규모는 대략 한 2,000평 정도 되고요. 실제 경작 면적은 대략 한 1,000, 2, 3평 정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40톤 했고요. 올해는 지금 목표는 60톤 계획을 잡고 있고, 농사를 언젠가는 지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가 태생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서 제가 객지 생활을 해서 언젠간 고향으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지역을 선택하게 된 건데, 또 매입도 하고 제가 구매도 하고 기반 조성을 하게 된 거죠. 수확된 곧 저장. 그러니까 버섯이 형태가 조금씩 다르니까 제 농장은 11개 등급으로 나눠서 농장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섯의 큰 단점이 뭐냐면 한 번 잘못하면 몇 천만 원 그냥 이렇게 날려먹는, 버섯이 안 나오는 경우, 다 비용인데 한 번 잘못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손실이 크거든요. 작물 자체가 사이클이 빠른 게 좋아요. 사이클이 빠르다는 얘기는 자금 회전율이 빠르다.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표고버섯은 이게 한 달 반이면 제가 이 한 사이클을 충분히 가능하죠. 오이, 표고버섯처럼 회전이 빠른 작물은 재배에서 수확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원활하고 농장 운영도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막상 농사를 시작해보면 내 체질에 그 작물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설은 그대로 애물단지가 돼버립니다. 두 가지 이상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둬서 시설을 갖추어라. 토목작물 또는 채소, 엽채류를 하고 싶어라고 해서 하우스를 지어놓고 나면 내가 유인작물인 덩굴작물, 유인작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다른 품목을 하면서 다시 또 뜯고 다시 짓기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최소 2가지 작목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두면 설사 첫 작목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중간에 돌파구도 생깁니다. 나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시설을 좀 더 크게 지어놓으면 다른 거로 갈아타거나 또는 그때그때 맞게 활용도 있게 작물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원래 오이 했던 하우스다 보니까 이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버섯 재배사로서는 또 안 맞기는 해요. 농촌기능연구원에서 활용하는 버섯 단동 하우스가 또 있거든요. 근데 폭이 좁고 높아요. 환기가 잘 되라고. 근데 저는 기존 하우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좀 낮죠. 그래서 내년쯤에는 좀 더 보완을 해보려고 합니다.
초보 농부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게 바로 또 이 작기 중심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봄, 가을에만 생산하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손을 놓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이 들쭉날쭉해지게 되고 또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계속 나가게 되니까 결국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유재영 대표님처럼 시설을 조금 개선해서 연중 생산이 가능한 구조로 바꾸면 물량은 좀 작더라도 매달 일정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운영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봄과 가을에 많이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여름이나 겨울에도 생산할 수 있도록 연중 재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맞춰서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염두를 두고 지금 만드는 것, 시설을 갖춘 건 사실입니다. 농사도 이것도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짜임새 있게 가야 된다. 짜임새 있게 가도 일반 사업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농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농지부터 토지부터 새로이 갖춰야 되는 이런 사업을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계획을 굉장히 잘 짜셔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나름 그때 당시에 계획을 잘 짜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다 보면 항상 변수가 생기거든요. 제가 완벽하게 다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대처할 수 있는 약간의 자금적인 여력이 좀 둬야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작물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또는 변동폭이 너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 대상에 안 둔 거죠.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까. 농업도 사업가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제도 중요하고 포장도 중요하고 결제도 직거래로 구매할 때도 결제도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페이 결제도 하고 카드 결제도 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 불편하지 않게. 두 번째는 언제든지 와서 내가 어느 곳에다가 선물을 할 거나 내가 소비한다고 하면 포장을 어디다 담을 거에 따라서 폭을 넓혀 놓는 거. 좀 그런 걸 좀 많이 염두에 두면서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지역별로 또는 품목별로 한번 내방할 수 있는 농가한테 협조를 구하고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적극성도 뛰어야 돼. 내가 이 품목을 하고 싶어. 그러면 견학한 건 아니고 단순하게 정말 내가 이걸 해보겠다 라고 해서 그 잠깐 1시간이 됐던 30분이 됐던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일도 같이 경험을 해보라. 품목을 선택을 했다가도 그쪽 분야에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품목을 전향해도 된다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죠. 나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미리 사전에 경험을 하고 나서 자금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너무 섣불리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여러 표고 농가를 둘러본 유재용 대표님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배수로를 여러 개 두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배수로를 하나로 통합했는데요. 청소가 훨씬 간편해지고 습도 조절이 훨씬 쉬워졌고 또 결과적으로 관리비와 인건비, 유지비 같은 고정비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배수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로만 했어요. 이렇게 구배를 이렇게 준 거죠. 왜 그러냐면 청소하기가 쉽고 관리가 습기 관리가 되게 쉬워요. 배수로가 하나면 저는 되려 습 주는 건 쉽다. 습을 빼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시설은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시설이에요. 저만 하고 있어요. 정읍 지역에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귀농귀촌 쪽에서 또 정보도 각종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뭐 정읍 같은 경우에는 체제형도 있으니까 품목을 선택한 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가르쳐줘요. 어디 어느 분을 찾아뵈라, 어디를 가라, 이런 거는 자료는 다 드래그해서 다 주기도 하고 뭐 귀농귀촌 쪽에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충분히 다 활용했으면 좋겠죠. 귀농할 때 지자체의 지원은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알아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읍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토양 검사라 해서 뭐 자료도 알려주고 또는 여기 바이러스 검사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해주거든요. 거기에 맞는 것도 다 처방도 다 해주고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되게 좋았어요. 지자체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요즘 정말 다양한데요.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귀농에 더 유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거창합니다만 개방형 농장 언제든지 이제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오고 경험도 좀 해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정보도 알려드리고 이런 거를 같이 겸해서 해보려고. 이게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그게 움츠리면서 하는 것보단 같이 제가 또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농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도 좀 받고 저도 좀 도움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러려고. 지금까지 솔바람농원 유재영 대표님의 지난 8년간의 시행착오와 빛 안 지는 귀농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도 전해드렸습니다. 귀농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 농업 경영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귀농을 준비 중이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귀농스쿨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